상암동은 아직 친숙하지 않은 서울의 한 기퉁이 동네에 이릅니다. 거기에 우리 미디어액트가 문을 새로 연다. 새 정부가 우리 미디어액트를 광화문에서 쫓아낸 것이다. 물론 미디어액트는 그렇게 끝날 수 없다. 미디어액트 이용자 협의체에 돌아와요 미디어액트와 모든 교수님이 아까 저 서면 말하기 이해하는데 1분 만에 그래서 30초 만에 끝내겠어요. 그동안 순수 민간의 작은 미디어 센터의 첫 모델이기도 하다. 위로와 고통을 진행한다면 오늘부터 미디어가 처음 생겼을 때 그 소식 그리고 그 기대 그것도 희망 제2상암동 미디어액트가 그걸 다 같이 기원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희망을 실행하자고 도와서 되었다. 시작! 좋네요. 언니 준비하느라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많이들 와주시고 이렇게 현판도 이렇게 떼고 하니까 기분이 갑자기 급 좋아지는데요. 네. 간단한 현판 제막식을 갖고 그동안 미디어액트 사건을 간략한 동영상으로 소개하였다. 리본 미디어액트 제4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는 미디어액트 녹음실 표영수 기사와 배우 장리우 씨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4월 들어서는 조금 새로운 어떤 모색을 시작하는 준비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뭔가 빛을 좀 많이 냈고요. 이제 슬슬 웃겨요. 무슨 저희 수강생 분들이 오셔서 직접 저 그림들을 그려주셨거든요. 밖에 있는 그림들이나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공간은 여기 있고. 오전은 실장은 경과보고를 하면서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고하며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감추지 못하였다. 보고야 어떻게 되었든 모든 하객들은 오 실장의 눈물에 또 한 번 감동하였다. 야식은 안 되시겠죠. 왜냐면 또 이런 미디어액트를 위해서 미디어액트를 죽지 말라고 살으라고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계시는 신의 21 여러분, 그리고 박주민 변호사님, 그리고 박홍렬 강사님께서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미디어액트가 정상적으로 다시 열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을 대표하여 몇 분의 개인과 단체가 작은 선물을 받기도 하였다. 사랑합니다. 미디어액트 드림. 사정권
뻔히 아는데 광고까지 거절하며 좋은 기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 구독자 미디액트. 박주민 변호사님. 네, 이거는 상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는 소송상. 다른 질문과 요청에도 친절히 응대해주신 빠바머리 카리스마 이겨버립시다.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니까 제가 받는 것 같은데. 최고쌤상 불철주야 몸으로 마음으로 늘 퍼주시는 최고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미디액트 상패는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봤었는데요. 오늘은 미디액트의 짱짱한 앞날을 위해서 저희가 또 한 번의 사주를 봤습니다. 이번 전달 후에는요, 앞으로의 미디액트 계획에 대해서 김명준 사장님과 정동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동님 어디 계신가요? 네. 도화 미디엑스가 기자재를 기증합니다. 600만원. 통계설은 들어보셨어요, 혹시? 방학에 우리 스태프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특히 이제 저희 센터 오늘 처음 와보신 분들도, 여기 상암동이라는 곳이 좀 이렇게, 새거고, 좀 새로운 모습들이 있고, 비싸 보이고 이런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면서 간단하게 대응 말씀드리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예산 계획들을 좀 짜면서, 일단 처음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아까 경과보고에서 나왔듯이 쫓겨나고 나서 고민을 했어요. 특히 8년 전에 처음 영준 소장은 8년 전 광화문에서 처음 문을 열 때와 오늘을 비교하였다. 그때는 돈은 있었고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돈은 없어도 사람이 있다 라고 간략한 설명을 하여 모두 감동시켰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센터로 오늘이 더 행복하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런 걸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진이로부터 자유로워졌잖아요.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모두가 복지가와 귀인과 회원과 스태프이 되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좀 더 힘내서 하던 대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같이 했었던, 같이 이제 도미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사하고, 길거리에서 불렀던 노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이제 꾸준히, 네, 도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태프분들은 모두 나와주시고요. 자, 스태프분들이 나오시는 동안 박수 좀 쳐주세요. 미디액트의 스텝진을 뺄 수 없다. 함께 인사를 하여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녹음실을 잠깐 빌려 미디액트 관계자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미디액트 사태의 전말은 어떤가? 함께 참여하신 상회 활동은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되는가?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현재 해결책인가? 지역 미디어 센터에 대한 조언은 어떤 것인가?
하려고 공모에 참여했는데 노인 미디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은 어떤 것인가? 희망의 메시지 등으로 질문을 요약하였다. 심사위원이 무슨 관계에 있다거나 아니면 제일 먼저 오정훈 실장이 인터뷰에 응어지었다. 불공정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있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탈락하게 됐습니다. 다들 비슷한 코드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공모 과정이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1월 말에 광화문에 있는 미디어 센터를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기에는 뭐 날마다 거리 시위, 1인 시위나 뭐 기자회견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미디어액트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어떤 모임, 돌아온 미디어액트라고 하는 그 모임들에서 저희를 지지하기 위해서 간혹 모임들을 좀 진행하고 계시고 또 그 자체로 그 다양한 저희가 활동을 하는 게 사실은 또 저희의 문제를 좀 알리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그 공모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행정소송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각자의 역할들과 뭐 자원들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글을 항의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미디어액트 게시판에 힘내라라고 이렇게 응원 한마디 써주시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가장 큰 건 또 이렇게 많이 어르신들이 자기 모임들을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하시면서 운영되는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또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계속 교류할 수 있도록 연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서로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의 그 미디어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외부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은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한 8개에서 9개 정도 미디어 교육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개관을 이제 오늘 하고, 그냥 좀, 자리를 잡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조금씩 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게 빠르면 2개월, 3개월 정도 후면 저는 좀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어르신들이 그 영상 작업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스스로의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경험담을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가 본 것 중에 굉장히 기억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을 때 굉장히 큰 지지와 힘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미디어 활동 또는 영상 제작을 하는 것에 대한 뭐 정책적인 지원도 사실은 없는 거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영상 미디어에 대해서 저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계시다. 뭐 60년, 70년, 80년의 그 시간 동안에 살아오고 봐오고 느낀 것들이 영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장 강력한 언어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큰 감동을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이렇게 꾸준히 작업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미디어액트 미디어 교육실에서 일하고 있고요. 김희영입니다. 제가 한 8년 동안을 광화문에서 이제 그 공공영상 미디어 센터를 운영을 해왔었죠. 그래서 다음은 미디어 교육실의 김희영 실장님의 인터뷰이다. 독립영화 전반에도 많은 작품들도 늘어나고 그리고 독립영화가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광화문에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동시에 그 저희 회원들, 수강생들과 뭐 강사들, 뭐 이외에 제작 지원을 받았던 뭐 분들 뭐 이렇게 이용자들 중심으로 해서 대책위원회가 꾸려졌어요. 그게 이제 돌아와 미디어액트라는 이름으로 꾸려졌는데 그 단위를 중심으로 지금 활동이 주로 되고 있고요. 뭐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서 뭐 1인 시위, 그리고 뭐 1인 시위 음악회, 뭐 여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항의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에도 이제 어린이날 광화문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었고요. 이 공모의 부당함을 알리고 계속해서 이 부당함을 저지른 이제 그 영진이 측 그리고 문화부 측 인정해라.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제대로 바로잡아주기를 요청한다라는 이제 항행동들을 지속하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미디액트가 상암에서 새둥지를 틀었잖아요. 새둥지에서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게, 관심과 사랑을 크게 주시는 게 저는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그 상설 강좌형으로 어르신들이 가볍게 들으실 수 있도록 3차시, 5차시 이렇게 짧더라도 그래서 시니어 강좌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수강료를 아주 저렴하거나 무료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어 뭐 강좌라든지, 아니면 뭐 사진기를, 그 디카를 조금 더 내 개성에 맞게 디카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는 뭐 그런 강좌라든지 해서 그런 짧은 강좌들을 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서 정말 이용자랑 호흡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가는 그런 센터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게 미디액트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안산에도 어떤 미디어 센터가 생긴다 하면 전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의 얘기들 듣고,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들을 밝히실 수 있고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미디어 센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영상에 관심 갖게 되는 어르신들도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만드시는 어르신들이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앞서가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 영상이라는 걸 통해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의 물꼬를 트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다.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 가지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액트 저희 강사들이나 교사들이나 그동안 미디액트를 이용해 왔던 회원들이 미디액트에 그동안 몸을 담았던 이용자들이 돌아 미디액트라는 기구를 만들고 항의와 시위 및 기자회견을 펼쳤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같이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디액트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관심을 놓지 않고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뭔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어떤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미디액트는 꿈의 공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미디액트 덕분에 되게 꿈을 많이 꿀 수 있었고 그 꿈이 실현될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비단 어떤 그런 제작자들이나 다른 여러 계층뿐만 아니라 노인분들께도 되게 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공간이에요. 저는 원승환이고요. 미디액트보다 먼저 휴관을 한 인디스페이스 권승원 소장의 인터뷰이다. 배급 지원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건데요. 사실 영화계 내에서 이른바 이제 이렇게 우파로 불리는 쪽에서 독립영화 쪽이나 미디액트가 이렇게 좌파의 온상이라고 찍고 영화인협회를 중심으로 한 나이 많은 선배 영화인들의 어떤 상실감 이런 거를 등에 업고 좌파 영화인들이 당신들을 몰아냈다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면서 사실 위원장부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고요.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사건의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는 거고, 시민이 이렇게 미디어를 이렇게 배우고 활용하는데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들을 다시 세워서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게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도 있었겠지만 이런 변화에 의해서 실제로 누구나 영화 제작의 주체가 되고 단순히 오락거리로서의 영화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곳의 공동체, 지금 촬영하시는 은빛동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작품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활동하시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알려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노인 미디어 관련된 미디어 활동 더 이렇게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안산이라는 지역의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는데도 크게 이렇게 기여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들
기대하고. 그리고 여기 2005년에 독립극영화제작 수강했던 수강생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재개관의 의미는요, 비록 그 광화문에서 쫓겨났지만 우리는 그 쫓겨난 거에서 좌절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쨌든 보란듯이 이제까지 해왔던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제가 영화과인데 아직 영화과에도 미디액트 사태나 이쪽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일단. 저는 미디액트 소장 김명주입니다. 예, 저희 미디액트가 원래 그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이제 위탁을 받아서, 그러니까 공적인 자금이 들어오지만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센터 모델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다가 갑자기 이제 정부 바뀌고 1, 2년 후부터 운영 주체를 다시 정하는 공모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항의를 하다가 그 법에 일단 호소하는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항의가 계속되고 있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아주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대사관 영사관 항의 방문이 몇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항의만 하고 있을 수는 또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쪽에 활동을 동시에, 그러니까 싸움과 건설을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영화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포함한 우리 센터를 활용한 많은 분들과 함께 머리를 다시 맞대고 의견을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화진흥위원회가 그러면 반성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공적 지원, 미디어 센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저희하고 다시 논의해서 단순히 공모를 취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 자체를 새롭게 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미디어 센터라는 것이 사실 작게 보이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안고 있고, 또 다양한 계층들과 만나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그 센터 자체에 일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이런 어떤 굉장히 개방적이고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퍼블릭 액세스, 그리고 독립영화, 이런 좀 대안적이고 독립적인 미디어들에 대한 이해를 좀 갖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제 옛날에 김명준 소장의 인터뷰를 끝으로 다시 문을 여는 미디액트 상암동 개원식을 마친다. 하면서 그런 센터 자체가 가지는 굉장히 이렇게 개방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인력들이 거기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센터의 운영 구조 자체는 또 굉장히 자율적으로, 함부로 막 그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사람을 찍어 누른다든가, 또 어떤 상암동 미디액트는 분명히 이제와 다른 발전적인 센터 모델을 지향하며 출범하고 있다. 우파 일본도에 경색된 현 정부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많은 오점을 남기고 있고, 미디액트 사태까지 야기시켰다. 현명한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어리석은 정부. 그러나 결코 역사는 후퇴지지 않는다. 광화문에는 또다시 태양이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